센 불로 겉면을 바삭하게 구운 소고기에 겨자와 김을 발라 차갑게 식혀둔 뒤 얇게 썰어내고 싱싱한 채소와 톡 쏘는 겨자 소스로 감칠맛까지 더한 한우 편채. 우리 식탁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별미입니다. 매생이와 궁합이 잘 맞는 겨울 대표 음식 굴을 넣은 매생이국에 미지근한 물에서 서서히 익힌 연어를 곁들인 요리인데요. 한국적인 요리 매생이국과 프랑스식으로 조리한 연어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요? 네, 장흥에서 키조개와 무산김을 보고 왔는데요. 오늘 그 장흥에서 가져온 키조개와 무산김으로 첫 번째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조개는 일단 얇게 썰어주고요. 키조개 자체에는 아미노산과 핵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건강식이나 미용식으로도 많이 사랑받고 있는 음식입니다. 다른 소스에도 간을 할 거라서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간을 살짝만. 김하고 키조개는 한번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 준비해 놓고요. 키조개를 한 면만 노릇노릇하게. 이게 두 쪽 면 다 색깔 내려고 익히면 키조개가 가져야 되는 그 감칠맛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 면만 익혀서 빼주시면, 그리고 같이 콩나물찜에 들어갈 채소들 손질을 하겠습니다. 달래도 좀 넣고요. 여기 들어간 콩나물찜 양념장 만들 때 보면은 뭐 마늘 다진 거, 파 다진 거 막 여러 가지 넣는데 그러면 지저분해지고 막 그러니까 차라리 맛있는 육수를 하나 내시면, 뭐 다시팩으로 육수만 내놓으면 사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고춧가루 좀 넣고요. 간장 좀 넣고요. 자, 다음에 양파 좀 밑에 깔고요. 버섯, 그리고 콩나물, 제 콩나물은 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한 2분 정도만 익혀주시면 돼요. 막 끓을 때. 간단하죠. 콩나물을 너무 익히면 쪼그라드니까. 여기에 아까 나머지 재료들을 색깔 이쁘죠? 여기에 이제 아까 넣었던 키조개 넣을게요. 무산김, 구운 김도 부셔서. 이게 김을 구워서 넣지 않으면 그 고소함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김은 항상 구워서 부셔서 넣어주시고, 소금 간 좀 하고요. 고춧가루는 약간만 더 할게요. 그리고 전분을 살짝 담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키조개와 무산김으로 만든 키조개찜이 완성됐습니다. 갖은 채소를 고춧가루와 간장만을 넣은 육수 양념으로 한 소끔 끓여낸 뒤 한 면만을 구운 키조개와 구운 김을 더해 완성한 키조개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조리법이 간단한데요. 손님 대접할 때 내놓아도 손색 없을 특급 레시피입니다. 네, 두 번째 요리는 무산김과 장흥의 한우를 이용한 한우 편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일단 소금, 후추 간을 좀 넉넉히 해주셔야 돼요. 고기가 워낙 두꺼워서 싱거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후추를 아무리 로스 편채라고 하더라도 겉에 크러스트가 안 생기면 그 고기가 가지고 있는 감칠맛이나 고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향을 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불이 아주 센 상태에서 해야지 그 고기가 가지고 있는 감칠맛이 고기 겉면에 정확히 표현이 돼요. 그래서 기름이 타기 직전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뺄게요. 자, 여기 디종 머스타드를 발라줄게요. 김자반을 일단은 사이즈가 좀 불규칙하기 때문에 살짝 잘라주겠습니다. 오늘은 무산김으로 자반을 만들어서 쓰고요. 여기에다가 소고기를 롤링을 하면 되거든요. 이래야 김이 소고기에 쫙 달라붙거든요. 30분에서 45분 정도 냉장고에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소고기가 냉장고에 있는 동안 그 편채와 잘 어울릴 만한 향채를 준비할 겁니다. 머스터드 약간 넣고요. 고춧가루, 와인 식초, 디종 머스타드, 그리고 올리브 오일,
채소는 가급적 손으로 뜯어주시고요. 고기의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채소가 너무 크면 싸서 먹기가 좀 어렵겠죠. 이 샐러드 자체에도 약간의 김 자반은 김이 잘 붙어 있게끔 잘라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올리브 오일을 한번 뿌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무산김과 장흥 소고기로 만든 소고기 편채가 완성됐습니다. 센 불로 겉면을 바삭하게 구운 소고기에 겨자와 김을 발라 차갑게 식혀둔 뒤 얇게 썰어내고 싱싱한 채소와 톡 쏘는 겨자 소스로 감칠맛까지 더한 한우 편채. 우리 식탁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별미입니다. 네, 이번에는 장흥에서 가져온 매생이로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양파 채를 좀 넣고요. 샬롯도 한 반 개 정도 넣겠습니다. 장흥산 키조개도 넣고요. 라임의 향만 들어갈 수 있게 녹색 부분만 갈아서 껍질만 넣어주시고 토마토 좀 넣고요. 페이퍼 좀 넣고요. 이게 매생이와 그 키조개가 들어간 일종의 겉절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돼요. 바질도 좀 넣어주시고, 이런 허브들은 많이 쓰시는데 이파리만 다 뜯어 쓰시고 줄기는 뭐하지? 라고 항상 생각하시잖아요. 이렇게 다져 넣으시면 향을 더 첨가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오늘의 주인공인 매생이를, 장흥 찰매생이는 워낙에 부드럽기 때문에 날로 드셔도 되고요. 좀 끊어줄 거예요. 그래서 매생이를 좀 넣고요. 라임 주스 일단 반 개만 넣고요. 워낙에 이게 단단해서 숟가락으로 좀 이렇게, 소금하고 후추, 해산물 쪽은 가급적 흰 후추 갈아서 쓰시는 게 좋고요. 블랙페퍼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넣고요. 묻혀주면 됩니다. 장흥 키조개가 같이 매생이랑 들어가니까 훨씬 더 좀 고급스러운 음식이 되겠죠. 그리고 약간 머스타드 한 스푼 정도만 넣을게요. 빵에도 약간의 소금을 넣고요. 후추를 조금 하고요. 허브를, 아주 고운 고춧가루를 빵에다가 살짝 뿌려서 주셔도 돼요. 담을게요. 핑크 페퍼콘을 허브로. 자, 이렇게 해서 장흥 매생이 회무침 완성됐습니다. 현지에서는 국으로 뜨겁게 끓여 먹었던 남도의 특산물 매생이가 레몬즙에 재워 차갑게 먹는 남미 음식 세비체로 변신했습니다. 편견을 깬 신선한 요리, 그 맛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럼 장흥 찰매생이로 두 번째 요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어에다가 소금간을 하시고요. 그리고 향을 낼 수 있게끔 바질을 붙여줍니다. 자, 랩에다가 놓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충분히 뿌려주시면 이 오일 안에서 바질의 향이 쭉 빠지고요. 빠진 향이 다시 연어한테 전달이 돼요. 물이 들어가지 않게 양쪽 끝을 매듭을 짓고요. 자, 연어 넣어주시고요. 위로 뜨니까 이걸로 살짝 이렇게 눌러줄게요. 물 온도는 약 한 43도 정도 됩니다. 보통 익히면 겉면이 하얗게 변하는데 빨간색의 연어살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익어가는 연어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색감도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연어가 익을 동안 다시팩을 좀 우려놓고요. 자, 마늘 좀 다지고요. 석화를 지금쯤 넣어서 끓을 때, 매생이하고 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마늘 다진 거 좀 넣고요. 여기에 매생이도 조금만 끊어서 매생이를 투하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생이는 너무 오래 끓이지 않고 살짝 끓어올랐을 때 불을 꺼주셔야 돼요. 자, 풀게요. 연어도 딱 잘 익었어요. 자, 이렇게 연어 콘핏 매생이 국이 완성됐습니다. 매생이와 궁합이 잘 맞는 겨울 대표 음식 굴을 넣은 매생이국에
미지근한 물에서 서서히 익힌 연어를 곁들인 요리인데요. 한국적인 요리 매생이국과 프랑스식으로 조리한 연어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요? 대한민국 정남진, 장흥의 겨울 별미를 찾아 떠난 여정. 그곳에서 우리는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며 묵묵히 밭을 일구는 어민들을 만났습니다. 파도 치는 바다와 같은 삶에도 최고의 제철 식재료를 키워내는 풍요로운 곳. 그곳은 전라남도 장흥입니다.